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 드라마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용감한 자도 감히 가지 못하는 곳을 달려가 바로잡을 수 없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 이 문장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주제곡인 The Impossible Dream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돈키호테를 상징하는 모든 것이 이 가사에 들어있고 제가 돈키호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흔히 광기에 사로잡힌 기사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작품은 근대소설의 효시이자 비교의 대상이 없는 세계 최고의 장편소설로 불립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죠. 작가 세르반테스는 문학계에서 섹스피어의 유일한 경쟁자로 평가됩니다. 비록 당대의 달력 차이로 정확히 같은 날은 아니지만 두 거장이 4월 23일에 죽음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독자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유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이 죽음을 문학적 운명으로 보고 4월 23일을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여 두 작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소설가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 그의 인생은 그 자체가 돈키호테의 모험보다 더 기이하고 처절하며 현실과 이상이 충돌하는 고난의 서사였죠. 그는 글만 있으면 닥치는 대로 읽는 집요한 활자 탐미주의자였는데요. 이는 그의 창조적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반증하죠. 그러나 그의 삶은 예술과의 열정과 달리 지극히 굴곡진 역경의 연속이었죠. 그는 터키의 적에게 붙잡혀 알제리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전쟁 참전 용사가 5년 동안 노예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아마도 이 과정이 인간의 자유와 고통의 정수를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시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의 필사적인 탈출 시도와 극적인 몸값의 지불로 풀려난 후에도 그의 경제적, 신체적 황폐함은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 스페인 무적 함대에 식량을 조달하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그는 체납 세금 문제와 은행 파산이라는 또 다른 사회 부조리에 휩쓸려 감옥살이를 반복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감옥, 현실의 가장 어두운 단면에서 그의 위대한 상상력이 꽃피웠다는 점입니다. 58세라는 당대 기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응축시킨 돈키호테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1년 전인 68세에 돈키호테 2권을 다시 발표하며 노년에도 꺾이지 않는 이상주의의 불꽃을 활짝 피워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채찍이 가해질수록 이상은 더욱 견고해진다는 철학적 진실을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의 삶은 결국 돈키호테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돈키호테로 넘어가 볼까요? 탄생 4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돈키호테와 세르반테스를 잊지 않고 400년간 사랑해준 독자들에게 보내는 감사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해악과 풍자, 거기에 돈키호테의 사랑스러움이 전체적으로 묻어있는 영화인데요. 영화 속의 돈키호테가 너무 건장하고 멋지게 생겼고 거기에 사랑스럽기까지 한 인물로 설정되었다는 것과 소설 속 삐쩍 마른 로시난테가 그래도 꽤나 값어치 나가는 말처럼 잘생긴 게 조금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잘 살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돈키호테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다행히 이 영화의 결말은 소설과는 다르다는 것을 살짝 알려드리면서 영화의 결말은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소설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16세기 말 스페인의 전쟁은 총과 신식 부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멋진 판금 갑옷을 입은 기사들은 낭만적인 옛 이야기 속으로 밀려나게 되죠. 땅을 팔아 책을 살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알론소 키아노는 로맨스로 가득 차 있는 기사도책에 흠뻑 빠져 지냅니다. 라만차의 늙은 귀족인 그는 낡은 갑옷을 닦고 삐쩍 마른 말 로시난테에 올라 스스로를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고 외치죠. 그리고 그 스스로 기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모험을 나서는데요. 불의와 맞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죠. 오늘은 모두 알고 있는 줄거리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소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문학 비평을 넘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과 현실, 꿈과 체념,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가능성 사이의 팽팽한 긴장, 이것이야말로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세르반테스는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완벽한 렌즈를 건네준 거죠. 돈키호테가 되기 이전의 인물과 돈키호테로 나누어 얘기하고 싶은데요. 돈키호테가 되기 이전의 인물 알론소 키아노입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았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 내면의 꿈을 억압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의 망상은 갑자기 찾아온 감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현실에 순응하며 쌓아두었던 내면의 이상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온 최후의 분출이죠. 이 인물은 현실에 발묶기 모든 현대인의 그림자 자아를 대변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현실에 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용기를 품고 있잖아요.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는 거울을 통해 당신이 잃어버리고 외면한 그 꿈이 사실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키호테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창조합니다. 현실의 조건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믿는 이상을 향해 행동하죠. 그는 풍차를 거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풍차를 거인이라 선언하고 싸움으로써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현실은 둘시네아를 그저 평범한 시골 여자로 규정하지만 돈키호테는 그녀를 이상적인 여인으로 대함으로써 그녀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죠. 현실은 객주집을 지저분한 여관으로 보지만 돈키호테는 그곳을 성이라 대우함으로써 그 공간의 숭고한 질서를 끌어들입니다. 그의 망상적인 행위는 현실이 이래도 괜찮은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죠. 그의 광기는 부패한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비겁한 이성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관객과 독자는 그에게서 오히려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돈키호테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소설인데요.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숭고한 이상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스럽고 우스꽝스러울지라도 당신이 믿는 이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자유다. 이 가치는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게 올라오게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인간조차 결국 망상가 돈키호테의 삶이 가장 진실하고 가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소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결말은 꼭 영화로 봐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뵐게요. 안녕.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